첫 단원부터 극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제목만 빨리 보고 내용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극한이니까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래프 그려가면서 제가 다시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그 극한값이 존재하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 보통 좌극한이랑 우극한 둘 다 존재하고 걔네들이 같으냐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얘도 그림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 극한의 성질, 극한값 계산하는 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미정계수, 함수 fx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칠판에다가 하나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로 극한이었는데 기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다.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기호는 이렇게 생겼는데 내용 살펴보면 이거였다고. 리미트 x가 a라는 건 이거 무슨 뜻이었냐면 x가 a는 아니면서 a의 값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였어요. a의 값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a는 아니면서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a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물론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그냥 a를 대입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정의 자체는 그래요. x가 a는 아니고 a 도착하기 전에 끝나는 거야. a에 가까워지는 거지 a에 도착하기 전에 끝나는 거라고. 그랬을 때 이 fx라는 녀석이 b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가 b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x가 a한테 가는 동안에 fx 즉 y좌표가 b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생겼다고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산수 하듯이 값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 추세를 보는 거야. x가 a에 가까워져. x가 움직이는 거예요. x가 움직이는 거야. a의 값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랬을 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림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자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점 x좌표 a, 요점 y좌표를 b라고 보면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건 점점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였다고. 그지? 요 함수, 요거 y는 fx라고 보면 x좌표가 a에 점점 가까워져 갈 때 y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져 가는지를 보면 b에 가까워져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그림 다 안 그려져 있고 이렇게 가려진 상태를 생각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가려진 상태를 보면 추세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 실제로 A에 도착했을 때 A, B라는 점을 지날 건데 이 점을 가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림 딱 보여주고 물어보는 거지. 야, 요런 추세대로라면 X좌표가 A일 때 Y좌표 뭐 될 것 같으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B 되겠지 뭐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추세라면 B에 도착하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비교해야 될 그림이 또 하나 있어. 그게 누구였냐면 여기 구멍 뚫린 거고요. 뭐 함수값 다른 데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생겼을 때인데 얘도 요 A 가리고 보면 실제로 A일 때는 B가 아니라 C이긴 하지만 요거 이렇게 쏙 가리고 보면 X좌표가 A가 될 때 Y좌표 뭐 될 것처럼 보인다. B가 될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저렇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죠? 가리고 보는 거니까. A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하나 더 같이 기억해야 될 그림 누구냐면 이거예요. A, B, C.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리고 보면 X좌표 A가 되어 갈 때 Y좌표 뭐가 될 것처럼 보인다? B가 될 것처럼 보인다. 그죠? 이렇게 가리고 보면 세 개 다 그림이 똑같이 생겼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X가 A에 가까워져 간다는 건 이렇게 X좌표 A의 왼쪽 편, 즉 A보다 좀 작은 부분, 작은 쪽에서 A가 되어 가는 걸 볼 수도 있는데 가까워진다는 건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보면 이때는 X좌표가 A가 되어 갈 때 Y좌표가 뭐가 될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찍혀 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C가 될 것처럼 생겼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래서 우리 이거 기호로 어떻게 표시했었냐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긴 가까워질 건데 A보다 작은 쪽에서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보면 왼쪽 편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쪽에서라는 의미로 숫자 뒤에 부호를 쓰는 거였고, 이렇게 생긴 fx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다? 좌극한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죠? 그래서 좌극한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 왼쪽 편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b이고요. 이거 그림에다 우리 화살표를 어떻게 표시했냐면 요렇게 표시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건 이제 우극한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실제로 값 자체는 A보다 약간 크다라는 의미로 A 뒤에 이제 플러스가 붙을 텐데 요때 fx 얘는 누가 될 거냐면 C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에 있는 그림 두 개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서 화살표를 그어서 좌극한을 찾은 거랑 오른쪽에서 화살표 그어서 우극한 찾은 거랑 둘이 화살표의 끝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실제로 도착했을 때는 C의 점이 찍히겠지만 우린 도착하기 전까지만 보는 거니까 둘 다 화살표의 양끝은 B를 향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림 어땠다고? 좌극한은 B인데 우극한은 C더라.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두 개는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은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한글 쓰기 귀찮아서 말로만 하는데 극한값이 존재해. 어떤 함수의 극한이 수렴해 라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더라 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혹은 수렴한다 라는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말이고 거꾸로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존재하면서 같으면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 2번 이야기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한꺼번에 한 거고 1번에 있는 그림 잠깐 보시면 되겠죠. 요 그림 화살표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어디 갔니? 여기가 아니구나. 요 그림이에요. 그죠?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건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그때 화살표 그어보면 이 화살표의 양끝이 둘 다 L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하는 거예요. 책에 읽어보면 정속도 그렇고 RPM도 그렇고 약간 오해할 만하게 발산한다는 게 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냥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하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랑 발산하는 게 같은 거니까 발산하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예로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얘처럼 그냥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렴하지 않는 건 다 발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 2번 내려가서 좌극한, 우극한 보시면 우리 명제할 때 했죠. 이거 화살표 양쪽으로 왔다 갔다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두 줄 그어서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다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얘기잖아. 그죠? 동치예요.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이 같다는 말이랑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랑 같은 겁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성질 이야기 할 건데 그 성질 이야기 하기 전에 요거 지우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기호 이야기를 짧게만 하려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다 그랬는데 말했지만 요거는 뭐 x가 a는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진다 하니까 a가 아니라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이 리미트라는 기호랑 등호라는 기호랑 둘이 들러붙어서 오른쪽에 실수가 오잖아. 그러면 굳이 한글로 수렴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이건 수렴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리미트에 등호가 와서 붙으면 그냥 수렴한다라는 뜻인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요 b가 이제 우리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fx가 b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b 자체는 뭐다? 이 fx의 목표값? 목표 지점? 목적지다. fx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b를 향해서 간다고. fx의 목적지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이 기호 자체가 우변에 있는 게 실수면
수렴한다 이런 뜻이고 그때 이 fx의 목적지는 b다 그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fx가 b일 수도 있어요. 근데 fx가 b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아주 대표적으로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한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가 아니야. 그지? 그냥 졸라 크다잖아요. 졸라 큰 거 분의 1이거든요. 숫자가 아니야. 그럼에도 이거 극한값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이건 때려 죽여도 0이 될 수 없어요. 분자가 1이거든. 10억분의 1도 0은 아니잖아요. 10조분의 1도 0은 아니거든. 하지만 는 0이다 라고 쓰잖아요. 왜? x분의 1의 목적지가 0이기 때문에 목표하는 값이 0이다 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미 이렇게 쓴 이상 이만큼 덩어리를 0이랑 똑같은 숫자인 것처럼 취급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영어 덩어리인데 이 영어 덩어리를 0이라고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처럼 취급해도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 성질 이야기를 하러 좀 가보면 그 극한의 성질에서 나오는 쓰고 말해야 돼. 극한의 성질에서 나오는 첫 번째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거든요. 뒤에 보시면 뒤에 쓸 내용이 뭔지 혹시 짐작이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단서로 첫 번째로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 fx 알파에 수렴하는 거고 gx 베타에 수렴하는 거예요. 한글로 수렴한다고 안 써도 돼. 알파 베타라는 실수에 등호 갖다 붙였으면 수렴한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둘 다 수렴하는 경우라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 곱하기 fx, 이 k는 그냥 숫자인데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k를 리미트 밖으로 쫓아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똑같고 계산을 해보면 결과보다 k 곱하기 알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실수배 하는 거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2배, 3배,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당연히 다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둘이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 찾아보세요거든요. 우리 기본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목 아파. 감기 걸렸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살펴서 그들이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둘은 동치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이거야. fx랑 gx랑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고 이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살펴보자인데 원래는 어떻게 할 거라고 더한 녀석의 좌극한, 더한 녀석의 우극한 살펴서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다고? 각자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때는 이 녀석 자체의 좌극한, 우극한 살펴볼 필요 없다. 어차피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가지고 새롭게 만든 녀석이라면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제가 지금 목소리가 계속 삑사리가 나고 있는 걸 억지로 찾는 중인데 약간 리미트를 분배하듯이 fx, gx에 따로따로 리미트 던져주고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도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극한값을 찾는 것 자체도 따로따로 찾아서 더해도 돼 이고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도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더한 거면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누는 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 가능한 거였어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수렴한다는 건
이만한 영어 덩어리 자체를 마치 숫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기 때문에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칙연산의 성질 때문에 요거 나누기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죠? 뭐다? 분모가 0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극한의 성질에서 나오는 두 번째 함정이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둘 다 수렴하는지 여부. 수렴하는 두 개를 가지고 연산한 결과가 수렴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하거나 혹은 둘 다 발산해버리면 연산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발산하는 두 개 짬뽕 한다고 무조건 발산되는 거 아니야.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둘 다 수렴한다고 해도 나누는 녀석이 0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극한의 성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 또 나오겠지만 그 합답형 문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거에 꽤 자주 나오거든요. 요 극한의 성질뿐만 아니라 뭐 다음 주에 해야겠지만 연속에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죠? 함수 연속의 성질 가지고도 합답형 물어보는데 뭐 이런 거지. fx랑 gx랑 둘 다 수렴하면 곱한 거 수렴하니? 네. 뭐 이런 거고요. fx도 수렴해, gx도 수렴해. fx분의 gx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가 돼야죠. 왜? 뭐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뒤에 문제 풀러 가서도 나올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은 극한값 실제로 계산하는 건데 말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서 새로운 극한값 찾는 거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 애들이 섞여 있을 때 그럴 때 이야기인데 요거 하기 전에 그거 지금 이제 세 번째 페이지 8페이지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주제 극한값 계산인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극한값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 그냥 제가 문제를 내볼까요? 나연아 얼마다? 3 뭐 했어요? 대입한 거지 뭐 그냥 그죠? 그림을 생각해 보면 x 더하기 2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죠? y축 이렇게 있고요 x축 이렇게 있고요 x좌표 1이 여기 있는데 이거 물어보고 있거든. 아니 뭐 x가 1은 아니라면서 라고 말은 했지만 어차피 1 근처에 가서 화살표의 끝을 살펴보면 어디 있어요? 뭐 1,3 여기 있잖아 그냥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극한값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대입이에요. A가 아니라고 했지만 A 넣어서 극한값 찾는 게 기본이고요.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책에 있는 방식대로 해결을 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 나오는 특별한 유형이 누구냐면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화살표 이렇게 그어보면 되는데 그림 어떻게 그려 이걸? 몰라요? 그림 못 그리고요. 그래서 일단 대입을 해봤거든? 대입을 했더니 분모 얼마예요? 0이다. 그죠? 분자 얼마예요? 0이에요? 맞지? 0 맞죠? 이게 분모도 분모 나름대로 수렴해요. 0이라는 값에. 분자도 분자 나름대로 수렴해요. 0이라는 값에. 그럼 둘 다 수렴하는 거고 이 수렴하는 두 개를 나누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분모가 0이다. 그러니까 이건 0분의 0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없다고요. 분모에 들어갈 녀석이 0에 수렴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0분의 0 꼴이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이 0분의 0 꼴인데 0분의 0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면 분자 분모가 각자 수렴하긴 하는데 분모가 0에 수렴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더 이상 0에 수렴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x가 2로 갈 때인데 2를 대입해서 0이 된 거니까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아서 날리면 더 이상 0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분자도 0이 되는 걸로 봐선 분자에도 x-2라는 인수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가 2로 갈 때 x-2, x 더하기 2
x-2,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요놈 때문에 0 되는 거야. 그죠? 요놈 때문에 0 되는 거야.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두 개를 약분을 시키면 더 이상 0이 아닌 게 되더라. 그 얘기고요. 뭐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데 사실은 x가 2는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2를 대입해서 0이 돼버린 거지 실제로 0은 아니잖아요. 거의 0인 거지. 2는 아니니까 x가. 어쨌든 0은 아니라서 약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약분하고 나서 다시 보면 어때요? 이제 대입해보면 얘는 얘 나름대로 4라는 값에 수렴하는 거고 얘는 또 얘 나름대로 1이라는 값에 수렴하는 거고 나누기 할 건데 분모 0이 아니니까 그냥 4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그래서 0분의 0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다. 뭐 이런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 그림을 좀 기억하시라. 대입했더니 분모가 0 됐어. 분자도 0 됐어.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특별한 녀석으로는 누가 있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분의 막해 2x제곱 귀찮아 빼기 5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졸라 크단 이야기야. 분모는 분모 나름대로 발산하는 녀석이에요. 분자도 분자 나름대로 발산하는 녀석이에요. x가 엄청 커지면 x제곱도 엄청 커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야. 둘 다 발산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녀석 두 개를 나누기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는 이것만 가지고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뭐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하려면 어쨌든 수렴하는 녀석이어야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기든지 할 거 아니야. 지금 얘랑 얘가 둘 다 발산하는 중이라는 게 왜 이러는 거지 오늘? 약간 빈자리가 많아서 그런가? 목 아파. 옮았어 우리 딸한테. 냉방병인 것 같아.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자가 발산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각자를 수렴하는 녀석으로 바꾸자라는 거고 발산하게 된 이유는 그냥 졸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 무한대가 들어가 있는 녀석 중에 수렴하는 녀석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 x분의 1 2x이라고 얼마였다고 아까 0 그랬잖아요. 그죠? 요 모양을 차용해서 이 녀석을 어떻게 변형을 좀 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방법은 뭐였냐면 분모의 최고차 x제곱이죠. 2차거든요. 분자 분모를 2차로 나누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2 분자도 2 빼기 x제곱분의 5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얼마? 빵. 얘도 얼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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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빵. 남는 거 누구야? 분모 1 수렴하죠? 분자 2 수렴하죠?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고요. 분모 0이 아니니까 나누기 하시면 2라는 값에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 계산을 하려면 앞에서 극한의 성질했던 것처럼 수렴하는 녀석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앞에 있는 거 얘는 뭐였다고? 분모가 0이 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안 되게 하려고 인수분해서 약분하는 거고 얘는 분모 분자가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산하지 않게 하려고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중에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건 요 녀석인데 얘도 이제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지만 앞에 있는 거랑 다른 건 뭐냐면 분모의 차수가 하나 더 크다는 거죠. 얘는 3차고 얘는 2차니까 요때도 사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야. 분모는 1 빼기 x분의 4 x 세제곱분의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하고 나서 보면 얘도 빵, 얘도 빵, 얘도 빵, 얘도 빵. 그래서 얼마? 1분의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얘도 분모가 x제곱이야. 이번엔 분자는 x세제곱이고요. 요 경우에도 하는 건 똑같아. 분모의 최고차로 나눌 건데 x제곱분의 2, 분자는 2x 빼기 x제곱분의 5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0으로 없어지지만 문제는 뭐야? 분자에 아직도 x가 하나 남아있다는 거야. 분모는 1에 수렴하니까 그냥 1분의 2인데 분자가 뭐예요? 졸라 큰 거잖아요. 1분의 졸라 큰 거니까 이건 그냥 졸라 큰 거지 뭐. 발산하는 거다 그 얘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해결하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뻔하더라라는 거야. 딱 보면 규칙이 보일 거라는 거지. 그 규칙이 뭐였냐면 첫 번째 것처럼 분자랑 분모의 차수 같은 경우,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에 따라서 극한값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분자든 분모든 최고차를 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없어질 거라는 거야. 이거 지금 분자 분모의 차수가 둘 다 2차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어때요? 이거 뒤에 가서 보면 다 없어질 거잖아요. 다 전부 다 쩔이라고요. 남는 거 누구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극한값이 얼마더라? 2더라.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 되더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어때? 3차가 짱이고요. 나머지는 다 쩔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빵 되는 거고요. 얘는 어때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이 녀석 차수가 제일 크잖아요. 나머지는 다 쩔이야. 없어진다고. 그 분자에만 이거 있는 거야. x가 졸라 커지는데 그럼 얘도 졸라 커지겠지. 뭐 그래서 발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경우엔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봐서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 개수 b, 분모가 더 크면 빵, 분자가 더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나 이렇게 어쨌든 발산하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뭐 함수 fx를 결정할 때 있어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모 2차야 분자 fx인데 어떤 값에 수렴했대. 그 형태를 보고 아 분자가 몇 차였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 분자의 차수를 확인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우고 할게요. 아 지우면 안 되는데. 이거 제목만 남겨놓고 나머지 밑에 거 지울게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건데 그 책에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예제가 하나 있거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그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이거예요. 이거 얘 무한대인 거 맞고요. 얘도 무한대인 거 맞는데 아 이렇게 차수가 차이 나면 누구 봐야 돼? 큰 거 봐야 돼. 그냥 이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더 자세하게 할 거 없어. 이거를 책에서는 x제곱으로 뽑아내고 뭐 1 빼기 x분의 1 뭐 이렇게 막 바꾸는데 그럴 거 없이요. 이건 됐어. 그냥 발산한 녀석이에요. 최고차만 보시면 끝나는데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거 하고 싶은 거야. x제곱 뭐 더하기 2x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앞에 있는 덩어리 보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뒤에 있는 것도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요 무한대하고 요 무한대가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더라 라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고 둘이 빼고 있는 중이야.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위에 있는 거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요거 제곱이지만 루트라서 사실상 1차예요. 얘는 뭐 대놓고 1차고요. 그러니까 둘이 차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빼고 있는 중이에요. 둘 중에 차수가 큰 녀석이 있으면 그냥 그거 따라가면 끝나는 건데 차수 똑같은 애들끼리 둘이 빼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알 수 없지. 이 만약에 여기가 더하기였으면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건 그냥 당연히 무한대예요.
발산하는 녀석 두 개지만 발산한다는 게 확실하죠. 졸라 큰 거랑 졸라 큰 거랑 더하면 졸라 큰 거겠지. 그죠? 근데 얘는 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유리화하는 건데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유리화 일단 해보면 분자는 요거 제곱한 거에서 요거 제곱한 걸 뺄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x에서 x제곱을 빼요. 그럼 이제 둘은 없어지고 얘만 남을 거고요. 분모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로 바뀌어요. 이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란 꼴은 없어지고 분모는 분모 나름대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 분자는 요거 x 하나 남았으니까 역시나 무한대. 그래서 유리화를 거쳤더니 무슨 꼴이 되더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녀석은 주로 이렇게 루트가 껴있는 무리식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유리화를 한번 거치고 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해소해보면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뭐부터 봐야 되냐면 분자랑 분모의 차수 먼저 보셔야 되고 분자부터 보면 x제곱은 지워졌기 때문에 차수는 1차예요. 분모도 보면 제곱의 루트니까 1차, 여기 1차 둘이 더한 거니까 분모 전체도 결국 1차. 1차분의 1차니까 뭐만 보면 된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된다고요. 한 줄만 쓰고 최고차항의 개수 살펴볼 텐데 분모 분자 둘 다 1차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눌 건데 분자는 그냥 2 이렇게 생겼고요. 분모의 루트는 x로 나눌 거니까 x제곱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 0으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분의 2가 되겠죠. 얘도 보시면 다시 이게 최고차야. 얘는 얘보다 차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쩌리로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1 분의 2더라 해서 1이라는 그 값이 찾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하고 나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되더라. 이고요. 벌써 30분이나 했다고? 마지막으로 하나 나오는 특별한 케이스는 누구냐면 리미트 네 번째 x가 뭐하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1에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2분의 1 뭐 이런 겁니다. 앞에 있는 거 보면 대입을 해보면 x에다 1 대입할 거야. 0분의 1이에요. 0분의 1을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라고 표현해요. 뒤에다 1 대입해보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빼기 2분의 1가 0이지.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무한대 곱하기 0꼴에서 무한대가 된 이유 자체가 뭐냐면 0분의 1이어서 무한대인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0분의 1 곱하기 0인 거지. 무슨 꼴이라고? 0분의 0 꼴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누구랑 같은 거라고? 0분의 0이랑 같은 거라고. 0분의 0은 어떻게 풀 거라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할 거라고. 얘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x가 1로 갈 때 이거 0분의 1이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분모에 확 박아놓고 나머지 애들 이렇게 쓰자는 거야. 그럼 분모 0 됐잖아요. 분자도 0이 됐잖아요. 0분의 0이야.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찾아가지고 약분하실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분모는 바로 보이거든. 근데 분자는 x 마이너스 1이 안 보이잖아요. 뭐 하면 돼요? 나름대로 통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0이 되도록 하는 범인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이렇게 약분한다고요. 그리고 다시 1 대입하면 누가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값을 찾으시면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결론 이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 있거나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거면요. 그림 그려서 찾으면 되는데 어차피 그림을 그려봤자 대부분은 대입해서 찾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되고 대입해서 문제가 되는 꼴들은
이렇게 책에 4가지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거 2개밖에 없고요. 약간의 변형을 가하면 어차피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나오게 될 거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하시든지 아니면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극한값 계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약간 숨을 좀 고르고 가야 되나? 그죠? 그러면 제가 대표 문제를 풀 시간을 드릴 텐데 그럼 요거 풀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보고 나서 제가 설명합시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그 유형으로 8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유형 3번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세 번째 유형이 합성함수 극한이거든요. 요 이야기 아직 안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풀어보시고 4번도 설명을 했지만 요 문제, 대표 문제 자체 푸는 건 제가 아직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요것도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문제 풀면서 잠을 좀 깨시고 그러고 나면 마저 이야기를 합시다. 안 해도 되는 건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뭐 유형 1번에 있는 문제라든지 유형 2번에 있는 문제, 그래프 그려진 거 가지고 그 값 찾는 건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직 뒤에 문제 다 안 풀어봤겠지만 글씨가 너무 안 보이긴 한다, 그죠? 뭐 42번 같은 거 요런 거 있죠. 요런 녀석이 조금 헷갈리는 녀석일 텐데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합성함수 극한인데 요거는 얘기를 좀 하고 가자면 이거 이렇게 보이는 게 의미가 없잖아. 너무 안 보이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손으로 쓰면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리미트 x가 1-1 때 gfx 이렇게 생겼고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여러분 쓸 때도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은데 1-인 녀석이야. 얘를 f한테 먼저 넣을 거고요. 이걸 다시 g한테 넣어서 극한값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럼 1-를 f에 넣을 거다인데 그래프 보시면 요게 fx고요. 여기가 1이거든요. 1-라는 건 1의 왼쪽 편이잖아요. 화살표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지. 그죠? 화살표의 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0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x가 1에 가까워져 갈 때 fx, 즉 y좌표는 0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실제로 0에 도착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도착한 건 아니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0에서나 딱 y좌표 0인 거지 1에 도착하기 전에 끝날 거잖아요. 왼쪽에서. 그럼 y좌표도 0이 되기 전에 끝날 거다 그 얘기야. 그게 0이 아니라 0보다 약간 크다는 이야기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이니까. 그래서 쓸 때 0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뒤에 0 플러스라고 쓰셔야 되고요. 이 밑에서 물론 극한 값이 얼마야? 그럼 0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밑에서 g가 또 다시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g 입장에선 0이 들어온 게 아니야. 0보다 약간 큰 값이 들어온 거라고요. 0보다 약간 큰 값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0보다 큰 게 들어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한값은 얼마다?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어차피 마지막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은 의미가 없지만 그럼 얘는 1 플러스일까 1 마이너스일까 생각해보면 그냥 딱 1이에요. 1 플러스도 아니고 1 마이너스도 아니고. 왜냐하면 요때 극한은 화살표 이렇게 그어지게 될 텐데 x좌표가 0에 도착하기 전이어도 이미 y좌표는 1, 1, 1, 1, 1, 1 이렇게 점이 찍혔잖아요. 그죠? 1이라는 값으로 확정 났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방향이 없이 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얘는 어때? 1 플러스를 f에다 넣으면 어때요? 1 플러스를 f에다 넣으면 여기서부터 다가오는 거야. y좌표도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겠죠? 0으로 가고 있죠? 0은 0인데 0보다 큰 0이야. 얘도 0 플러스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중이니까 똑같이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뭐. 그죠? 그래서
문제에선 얘만 물어봤지만 1 마이너스일 때도 1에 수렴하고요. 1 플러스일 때도 1에 수렴하니까 방향 없이 1이다. 이렇게 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건 x가 0 플러스일 때 fgx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0 플러스를 g에다 먼저 넣고 이걸 f에다 넣을 거예요. 0 플러스를 g에 넣으면 그림 그려져 있다. 그죠? 얼마라고? 1이라고. 1은 1인데 방향이 없는 1이라고요. 정말로 1이니까. 그럼 요 f는 정의역으로 누가 들어온 거야? 진짜 딱 1이라는 값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여긴 뭘 써야 돼요? 0이라는 값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합성하고 난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방향이 들어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찾는 거냐면 극한 찾는 거야, 여전히. 근데 여긴 방향이 없죠. 정확한 값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뭘 찾는 거냐면 극한 값이 아니라 함수값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합성을 하는 와중엔 계속해서 극한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얘처럼 중간에 값이 딱 정해지는 바람에 함수값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합성함수 극한 같은 경우엔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게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손으로 쓸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5번인데 일단 문제부터 쓰고요. 이거 불편하네. 문제를 써야 되니까. x가 1로 갈 때 fx가 발산하고요. x가 1로 갈 때 2fx 빼기 gx는 3에 수렴했고요. 는 3에 수렴했고 이것의 값을 찾으세요거든. 즉 극한 값을 계산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극한의 성질에 보면 나왔던 거 두 개가 수렴하면 이 수렴하는 두 개는 연산한 결과가 수렴하는 거예요. 그죠? 수렴하는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기껏 값을 찾으세요 해놓고 한 놈은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발산하는 게 섞여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발산이니까. 근데 다행인 건 그냥 발산이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거든. 그럼 얘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수렴하는 녀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짓을 하면 된다? 무슨 짓을 하면 된다? 역수를 취한다. 무한대니까. 역수를 취한다. 해설에서는 요거 치환해서 풀거든요. 너무 어려워. 나도 이해가 안 돼. 뭔 소리인지. 그냥 말장난이잖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발산한 녀석이야. 무한대로. 그냥 발산이 아니고 막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요. 이런 발산이 아니라 그냥 졸라 커지는 발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x가 1로 갈 때 fx 분의 1 이걸 보자는 거야. 뭐였어요? 무한대 분의 1이니까 0에 수렴하겠지. 졸라 큰 거 분의 1이니까 0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의 경우엔 역수를 취하면 0에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뭐야? 얘도 수렴하는 거, 얘도 수렴하는 거, 수렴하는 속 두 개 찾았잖아요. 저 두 개 가지고 짬뽕해서 뭘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지. 그럼 이거 두 개 뭐 하고 싶은데? 얘랑 얘가 뭐 해야 돼요? 뭐 더해도 수렴하겠지? 빼도 수렴할 거고 뭐 곱해도 수렴할 거고 이걸로 나눠도 수렴할 건데 그중에 뭐가 제일 뭐 해야 돼? 둘이 곱해야지. fx 분의 1이잖아요. 그죠? 얘랑 이식 전체와 이식 전체를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하자는 이야기예요. 좌변끼리 곱하면 그냥 곱한 결과를 그냥 바로 쓸게요. fx 분의 1이랑 2fx 빼기 gx를 곱할 거니까
2 마이너스 fx분의 gx. 이렇게 생긴 게 좌변의 곱이 되겠죠. 극한 값은 얼마예요? 0 되겠죠? 0하고 3하고 곱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요 식에서 나머지 하나 또 알 수 있는 게 뭐다? x가 1로 갈 때 fx분의 gx다. 이거 얼마? 2가 되겠죠. 2에서 이거 뺐는데 0에 수렴했다며. 얘는 2에 수렴해야지.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fx분의 gx가 2에 수렴하는 거야 라는 거고요. 그럼 요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 식 변형을 좀 하면 되죠. 어떻게 변형하면 된다? 얘가 보이게 fx분의 gx의 형태가 되도록 바꾸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뭐 하면 돼요? 분자 분모 fx로 나누시면 되겠죠. x가 1로 갈 때 3 빼기 fx분의 gx 1 빼기 3 fx분의 g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이제는 분모 분자 나름대로 수렴하는 녀석이 됐죠. fx분의 gx가 2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3-2분의 1 빼기 6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찾아내시면 되겠다 입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칙은 좀 어려웠죠. 중요한데 좀 어려운 녀석이었고, 오히려 밑에 있는 46번 같은 게 대표 문제로 좀 쓸만한 녀석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얘는 그냥 때려 넣어서 방정식 푸는 거니까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는 F는 2에 수렴했고 G는 A에 수렴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주어진 식에 F랑 G 자리에 2랑 A 막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니까 52번도 빨리 볼까요? 보고 갈까요? 52번. 옳은 걸 골라보래요. 기억번부터. fx와 gx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더한 녀석도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가 함수 극한의 성질할 때 했던 거 뭐였다고? 두 개가 수렴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도 수렴한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모른다예요. 이게 뭐래요? 둘 다 발산하면 더한 게 발산 아니에요. 모른다. 그죠? 그게 틀렸다. 땡, 땡.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발산하면 더한 게 수렴한다. 틀렸고요. 더한 게 발산한다. 그래도 틀린 거라고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니까.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더한 거 나름대로의 자극한, 나름대로의 우극한 살펴서 같은지 확인해야 돼요. 그죠? 들었어 무슨 얘기인지? 니은 봅니다. F 더하기 2G랑 2F 더하기 G가 존재하면 F가 존재하네요. 참일까 거짓일까? 손을 써야겠다. 뭐라고? X가 A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2fx 더하기 gx 존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2gx 얘도 존재.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존재? 하냐고 물어봤어요. 참일까 거짓일까? 일단 다행스러운 건 존재하는 거 2개 나왔지. 수렴하는 거 2개가 나왔잖아요. 저 2개를 더하고 빼고 곱해서 나눠서 얘가 될 수 있으면 되죠. 그럼 이 2개를 어떤 연산을 거쳐야 이놈이 나올지를 고민해보면 될 텐데, G를 먼저 없애야겠죠? 2배 하면 되죠? 이거 2배 하면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실수배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식 통째로 빼면 수렴하는 녀석 2개 뺀 거니까 수렴하겠지. 그 다음 3으로 나누면 얘 되겠지. 3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지. 그죠? 존재한다고 아니라고? 존재하는 거 맞다고. 그죠? 그럼 약간 발전시킴 이거예요.
이거 존재하고 이거 존재하면 이거 존재할까? EFX 더하기 GX 존재. FX 더하기 EGX 존재. 그럼 FX 곱하기 GX 존재? 존재하지. 왜? F 존재한다며. 같은 원리로 G도 존재하겠지. 그 둘이 곱하는 거잖아요. 존재하겠지.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죠? 존재하는지 여부는 수렴하는 녀석 가지고 사칙연산한 결과는 수렴하는 거니까 사칙연산해서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디귿번 어때요? 참일까 거짓일까? F 존재, F 곱하기 G 존재. G 존재?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 왜 거짓? 둘 다 수렴하는 거니까 사칙연산은 가능한데 이거 뭐 해야 얘 나올 거냐면 나눠야 될 거거든. 나누게 할 때 분모 0이 아니야 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만약에 여기서 0이 아닌 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으면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뒤에 뭐 유형 5번, 6번은 괜찮고요. 유형 7번, 8번으로 넘어와서 보면 하필이면 대표 문제에 둘 다 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껴있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조금 피곤한 문제인데 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있는 경우에 뭐 정석에서는 굳이 마이너스 무한대를 처리 안 하고 바로 해설하고 나서 어드바이스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예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설명을 하는 저도 편하고 공부를 하는 여러분도 편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해? 대표 문제인데.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뭐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한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데 t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우리가 아는 모양새로 바뀔 거라고. 리미트 t 자체는 무한대로 가게 될 거고요. 뒤에 있는 식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는 거라 이 x 제곱은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 t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t 제곱이 되는데 요 놈은 어때요? 더하기 3t로 바뀌게 되겠죠. x 자리에 마이너스 t니까 여기 있는 x도 어떻다고 마이너스 t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분모도 마찬가지.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가겠지만 제곱인 바람에 그냥 t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빼기 루트 3 더하기 t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게 될 거다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 해보시면 돼요. t가 무한대로 갔어요. 분모 얘가 최고차다 그죠? 쩔인데 어쨌든 1차 분자 왔는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고 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뭐 해야 돼요? 유리화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분자에 있는 거 유리화 해보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할 거니까 누가 돼요? 그냥 3t만 남겠지. 그죠? 밑에 있는 건 루트 안에 t제곱 마이너스 1 빼기 3 더하기 t에다가 뒤에 누가 오냐면 루트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t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네요. 그죠? 뭐야 0이야 답이? 0이 있어? 그러네. 하고 나서 보면 t가 무한대니까 분자도 무한대고 분모도 무한대인데 분자 1차야. 근데 분모 살펴보면
이거 몇 차예요? 이거 1차거든요. 얘는 차수가 더 낮은 애잖아. 이제 얘 1차고요. 얘도 계산해 보면 1차 더하기 1차니까 얘도 1차예요. 둘이 곱하면 2차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네요. 그죠? 그건 값이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아, 이 허무하게 재미없게 두 번째 거로 할걸. 64번도 마찬가지겠죠. x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거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신에 t 대입한다고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합시다.